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세요. 진짜 부담이에요. 박유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순옥은 순간 숨이 막혔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다. 며느리야, 그래도 너무 아파서. 시골에서는 어떻게 살았길래 병원만 가려고 해요? 우리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까지 내야 해요. 정말 짜증나네요. 유미는 팔짱을 끼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30년간 부동산 사업으로 100억의 자산을 쌓아 올린 건설. 김순옥 회장의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상황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이었다.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한 완벽한 연기였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순옥은 항상 궁금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지위를 모른다면 어떻게 대할까? 특히 며느리라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대할까?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철저히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 변신해서 며느리의 집에 가보기로. 지하철 3호선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길, 순옥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10년 된 낡은 한복 저고리에 색이 바랜 치마, 밑창이 닳아 구멍 난 슬리퍼, 그리고 파마도 하지 않은 채 무성하게 자란 머리. 손에는 시장에서 산 듯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평소 강남의 고급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며 임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일부러 등을 구부리고 천천히 걸었다. 이 정도면 완벽하겠지. 순옥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곧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문 틈으로 얼굴을 내민 박유미는 29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긴 생머리를 파마로 곱슬거리게 만들었고 진한 화장에 네일 아트까지 완벽했다. 몸에 걸친 원피스도 백화점에서 산 듯했고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아, 유미야, 나다. 순옥이야. 순옥은 일부러 목소리를 작게 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위아래로 순옥을 훑어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헐, 어머니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유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속내는 뻔했다. 순옥은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라지 않았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시골에서 올라오느라 이것밖에 입을 옷이 없어서. 아, 네. 들어오세요. 유미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순옥이 현관에서 슬리퍼를 벗자 유미는 그 슬리퍼를 보고 또 한 번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 슬리퍼는 너무 낡지 않았나요? 미안해. 돈이 없어서 새로 사질 못했어.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사실 순옥의 드레스룸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신발들이 가득했지만 오늘은 철저히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다. 거실로 들어서자 유미의 남편인 박준석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33세의 준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격으로 순옥이 아끼는 아들이었다. 어머니, 오셨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준석은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순옥을 안아주었다.
순옥도 아들을 꼭 껴안으며 진짜 감정을 드러냈다. 우리 준석이 많이 컸구나. 잘 지냈어? 네, 어머니도 건강하시죠?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시골에서는 전화비도 아까워서. 순옥이 이렇게 말하자 유미가 옆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다. 순옥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유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다. 순옥은 500만 원짜리 명품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평소라면 이런 소파는 자신의 사무실에도 있는 것이었지만 오늘은 모르는 척했다. 와, 이 소파 정말 좋네. 얼마나 비쌌을까? 아, 그냥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유미는 가격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순옥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자랑할 필요도 없다고 여긴 것이다. 순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65인치 대형 TV, 고급 냉장고 에어컨,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어림잡아도 이 집의 가전제품만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다. 준석이가 돈을 잘 버나 보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으니. 순옥이 이렇게 말하자 유미가 갑자기 표정을 바꿨다. 아니요, 어머니. 저희도 여유롭지 않아요. 다 할부로 산 거거든요. 사실 준석의 월급은 나쁘지 않았고 유미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서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순옥 앞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구나.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네.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시골에서 뭐 하면서 사시는지. 유미의 질문에는 묘한 탐색의 의미가 있었다. 혹시 순옥이 돈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가난한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다. 나는 그냥 작은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지. 돈이 없어서 큰 욕심은 못 부리고. 아, 그러시구나. 유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역시 가난한 시골 할머니라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미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순옥의 앞에 놓인 밥그릇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눈에 띄게 작았고 반찬도 몇 가지 빠져 있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적게 드렸어요. 유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순옥은 그 진짜 의도를 알 수 있었다. 돈 없는 시어머니에게는 적게 주어도 된다는 생각이었다. 고맙다, 며느리야. 나는 원래 적게 먹어서 이 정도면 충분해. 순옥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밥을 먹었다. 사실 평소에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참았다. 식사 중에 유미가 갑자기 말했다. 참, 어머니. 제가 내일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 집에 계실 거죠? 응, 나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럼 집안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순옥은 잠시 놀랐다. 첫날부터 집안일을 부탁한다는 것이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물론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마. 감사해요, 어머니.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집안일이 밀려 있었거든요. 유미는 마치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준석이 출근한 후 유미가 화장을 하며 나왔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어머니, 그럼 부탁드릴게요. 설거지하고 청소 좀 해주세요. 알겠다, 며느리야. 조심히 다녀와. 유미가 나간 후 순옥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분명히 며칠 동안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은 듯 했다. 첫날부터 이 정도라니. 순옥은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계획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다. 사실 순옥은 집안일에 서툴지 않았다.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면서 모든 집안일을 다 해봤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업가가 되어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순옥은 그릇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모두 고급 브랜드의 식기였다. 한 세트에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은 것들이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걸 쓰고 있네. 청소를 마치고 나자 벌써 오후 2시가 되어 있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유미가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어머,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네요. 유미는 깔끔해진 집을 보고 만족스러워했다. 고생하셨어요. 역시 어머니가 하시니까 훨씬 깔끔하네요. 순옥은 그 말에서 묘한 뉘앙스를 느꼈다. 마치 자신이 원래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일도 하고 해서 집안일이 너무 버거워서. 유미의 요청에 순옥은 잠시 침묵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다. 물론이지.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뭘 못하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유미의 대학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했다. 유미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이 오는데 혹시 방에 계실 수 있으실까요? 순옥은 잠시 놀랐다. 가족인 자신을 숨기려고 한다는 뜻이었다. 왜? 같이 있으면 안 되나? 아, 그게 친구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불편하실 것 같고. 유미는 그럴듯한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가난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웠던 것이다. 오후 2시쯤 유미의 친구들이 도착했다. 모두 4명의 여성들이었는데 하나같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유미야,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네. 집이 정말 예쁘다. 친구들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그때 순옥이 방에서 나왔다. 안녕하세요. 순옥은 여전히 낡은 한복 차림이었다. 친구들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 이분이? 네, 제 시어머니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유미는 어쩔 수 없이 소개했지만 그 말투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시선은 어색했다. 순옥도 간단히 인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어머니는 평소에 뭐 하세요? 친구 중 한 명이 호기심에 물어봤다. 텃밭 조금 가꾸고. 별거 안 해요. 아, 그러시구나. 그 후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옥은 적당히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순옥은 거실에서 나는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유미야, 시어머니가 계시는구나. 네, 그냥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시네. 힘들겠다. 네, 좀 그래요. 그런데 집안일은 잘 해주세요. 유미의 마지막 말에 순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을 집안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유미가 방에 들어와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 고생하셨어요. 괜찮다. 좋은 친구들이구나. 네, 대학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유미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혹시 앞으로 손님들이 오면 방에 계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순옥은 이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마.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지. 감사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셔서. 유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순옥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점점 본색을 드러낼 거야. 그날 밤 순옥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다. 유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다. 첫날부터 집안일을 시키고 친구들 앞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 아예 나타나지 말라고 요구까지 했다. 아직 이 정도야. 앞으로 더 심해질 거야. 순옥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극단적인 상황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자신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오는 가운데 순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며느리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교훈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유미야. 내 진짜 모습을 다 보고 난 후에 그때 놀라지 마. 한 달이 흘렀다. 순옥은 이제 완전히 유미의 집안일 담당이 되어 있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제가 손톱했거든요. 유미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순옥에게 집안일을 시켰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이제는 거의 명령조였다. 알겠다, 며느리야. 순옥은 여전히 순종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유미의 변화하는 모습을 차근차근 기록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유미의 엄마가 집에 놀러 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딸만큼이나 화려한 차림새였다. 어머, 유미야. 집이 정말 깔끔하네. 네, 엄마. 시어머니가 청소를 잘해주세요. 유미는 마치 자신의 공로인 양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때 순옥이 걸레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유미의 엄마는 순옥을 보고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다. 어머, 이분이? 아, 제 시어머니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집에 계세요.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유미의 엄마는 예의상 인사를 했지만 그 시선은 순옥의 낡은 옷차림을 훑어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까 좋겠네. 집안일 도움도 받고. 네,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 청소, 빨래, 설거지 다 해주시거든요. 유미는 순옥을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소개했다. 순옥은 그 말을 들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럼 전 청소 계속할게요. 순옥은 조용히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는 다 들렸다. 유미야, 시어머니가 순해 보이시네. 말도 잘 듣고.
네, 시골분이라 그런지 별로 까다롭지 않으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거 참 좋겠다. 우리 시어머니는 까다로워서 힘들었는데. 근데 엄마 좀 창피해요. 친구들이 올 때마다 숨어 있으라고 해야 해서. 왜? 부끄러워? 네, 너무 촌스럽거든요. 옷차림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순옥은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할 때였다. 저녁 시간이 되자 유미의 엄마가 돌아갔다. 그리고 유미는 순옥에게 와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우리 엄마 오신 거 보셨죠? 응, 좋은 분이시더라.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니. 유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다. 앞으로 손님이 오시면 좀 더 조심해서 행동해 주세요. 제 체면도 있고 해서. 무슨 말이냐? 그냥 너무 앞에 나서지 마시고 옷차림도 좀 더 단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순옥은 이 말을 듣고 처음으로 화가 났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알겠다. 조심하마.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유미의 태도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다. 이제는 아예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곧 더 큰 시험이 올 거야. 며칠 후 순옥에게는 정말로 큰 시험이 찾아왔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말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며느리야,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가야겠어. 어머니, 그냥 파스 붙이세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병원비 누가 내는데요? 저희도 여유 없어요. 유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조금만 도와주면. 어머니, 진짜 부담이에요. 시골에서는 어떻게 살았길래 병원만 가려고 해요? 유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마세요. 진짜 부담이에요. 그 순간 순옥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충분히 봤다. 유미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다. 일주일 후 순옥은 정말로 아픈 척을 계속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며 신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유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머니, 그렇게 아프시면 시골로 내려가셔서 쉬시는 게 어때요? 유미는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아예 순옥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것이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해요? 저희한테 부담만 주시는데.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야,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가 너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시면 생활비도 더 들고 친구들 부르기도 불편하고. 유미는 이제 아예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 그냥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면 어때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요양원? 네, 어차피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곳이 낫죠. 순옥은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요양원을 가라고 하다니. 요양원비는 누가 내냐? 그건 어머니가 하시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받으시든지. 유미는 돈 한 푼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날 저녁 준석이 돌아왔다. 순옥은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려고 했다. 준석아, 유미가. 어머니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준석은 아내 편만 들 것 같았다. 순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유미가 준석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여기 계시면 너무 불편해.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별 말씀 안 하시던데. 사실 혼자 계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 유미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다. 생각해 볼게. 준석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순옥은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유미는 더욱 대담해졌다. 어머니, 제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내가 가겠다고 언제 말했냐? 어차피 여기서 불편하실 텐데.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낫죠. 나는 가기 싫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유미는 이제 아예 반말까지 섞어가며 말했다. 우리도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불편해요. 그 말에 순옥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며느리야,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냐?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그만 연기 끝낼 때가 된 것 같구나. 순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다. 평소에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강하고 당당한 목소리였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유미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일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준비해둬. 순옥은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고급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유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어머니, 그 옷은 어디서?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어. 순옥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유미에게 건넸다. 건설 대표이사 김순옥. 유미는 그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 궁금했지? 건설 김순옥 회장이야. 순옥은 휴대폰을 꺼내 회사 홈페이지를 보여줬다. 거기에는 순옥의 사진과 함께 부동산 투자 30년, 총 자산 100억 원 돌파라는 기사가 있었다. 거짓말이죠? 이게 어떻게?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0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쌓아 올린 자산이야. 강남의 빌딩 3개, 아파트 10채, 그리고 주식까지. 순옥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럼 지금까지는 연기였어. 너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유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돈 없으면 아프지도 말라고 했지? 요양원 가라고도 했고, 집안 일꾼 취급도 했고. 순옥은 하나하나 따져가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숨으라고 했고 내 엄마 앞에서는 시골 촌놈이라고 비웃었지. 유미는 이제 완전히 패닉 상태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진심이었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한 거야. 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때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도 병원비 아깝다고 했지?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유미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미 늦었어.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때 준석이 출근 준비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 그리고 순옥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준석아, 내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니? 순옥은 아들에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집안일을 시킨 것, 친구들 앞에서 숨기라고 한 것, 병원비를 아깝다고 한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것까지. 준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유미, 이게 정말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나도 몰랐어. 몰랐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놓고 몰랐다고? 준석은 화가 났다. 어머니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가족으로 대했어야지.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준석은 더 이상 유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챕터 5 사이다 복수와 완벽한 결말. 그날 오후 순옥은 유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며느리야, 이제 내 마음은 정해졌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한 달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 순옥은 단호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위기일 때 드러나는 법이야. 너는 내가 아플 때조차 돈이 아깝다고 했어.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이미 내 진심을 다 봤는데? 순옥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때 준석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응, 준석아. 이혼해라. 네? 이런 며느리와는 한시도 더 살 수 없어. 이혼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포기할 거야. 준석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알겠어요, 어머니. 유미, 이혼하자. 여보, 안 돼. 나 정말 잘못했어. 유미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준석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나도 참을 수 없어. 여보, 제발. 어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가족으로 대했어야지. 그런데 당신은. 준석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너무 화가 나서였다. 다음 날 유미의 친구들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유미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며? 100억 자산가인 줄 모르고 집안 일꾼 취급했다니. 진짜 최악이다. 나라면 그런 며느리 못 참겠어. 친구들도 모두 유미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도 평소 순옥을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유미야, 미안한데 우리 좀 멀리 하자.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시어머니 대하는 거 보면서 우리도 같이 무시했잖아. 이제 부끄러워서 못 만나겠어. 유미는 친구들마저 잃었다. 일주일 후 이혼 절차가 완료되었다. 유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 채 집을 나와야 했다.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이미 끝났어. 앞으로 내 며느리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순옥은 단호했다. 유미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한편 순옥은 아들 준석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준석아, 너는 잘못 없어. 사람을 잘못 본 거지. 앞으로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게요. 그래,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을 만나거라. 6개월 후 순옥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할머니들을 위한 무료 병원과 요양시설을 만들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한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 내가 도와드리고 싶어. 순옥의 복지재단은 큰 화제가 되었다. 언론에서도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가라고 칭찬했다. 한편 준석은 1년 후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났다. 간호사로 일하는 따뜻한 마음씨의 여성이었다. 어머니 소영이 인사드리러 왔어요. 새로운 며느리 소영은 순옥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심으로 대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석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고마워 소영아. 우리 준석이 잘 부탁한다. 제가 더 잘 배우겠어요. 어머니께서 복지 사업도 하신다며?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영은 순옥의 자산이나 지위보다는 그녀의 선한 마음을 더 존경했다. 이런 며느리가 진짜 며느리지. 순옥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순옥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어떻게 이런 복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과거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걸.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신가요? 네,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걸 배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도요. 기자는 순옥의 깊은 눈빛에서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느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순옥의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그리고 어려운 할머니들을 위한 시설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유미는 여전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유미는 우연히 TV에서 순옥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다. 진정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순옥의 말을 들으며 유미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유미는 핸드폰을 꺼내 순옥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옥은 그 문자를 보고도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진심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아. 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복지재단 일에 더욱 집중했다. 그리고 준석과 소영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순옥은 진짜 며느리를 얻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평생 잘해드릴게요. 소영의 말에 순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소영아.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결혼식 한편에서는 유미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좀 더 잘했다면. 유미는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순옥은 마지막까지 유미를 보지 않았다. 그녀에게 유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진정한 가족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순옥은 새로운 며느리 소영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유미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훈이 되어 전해졌다. 돈이 있든 없든 사람은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 가족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다. 순옥은 자신의 시험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았고 유미는
자신의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벌을 받는 완벽한 결말이었다.